지금 4, 4분기 때 이제 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1번부터 순서대로 준비하는 맞습니다.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 사장은 쉽다.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박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박호영 이사님 모시고 2024년을 준비하시는 사장님들께, 또 우리 사장님들은 미리미리 또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내년에도 분명히 중진공 관련해가지고 접촉을 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 네네네. 거기에 대한 조언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러니까 매년 이맘때 되면 자금이 다 떨어지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대출도 안 나온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올해 끝났다 그러면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년을 또 내년에 가서 준비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시간적으로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4, 4분기 때 이제 좀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해 놓으면 내년 상반기에 뭐 중진공이 됐든 뭐가 기보가 신보가 됐든 간에 다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좀 내용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연말이 넘어가기 전에 사장님들께서 내년을 위해서 올해 꼭 챙겨야 되는 것들 네네, 포인트 맞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요게 이제 중진공 홈페이지거든요. 네.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고요. 작년에 좀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가지고 저렇게 창을 준비해왔고요. 여기 보면 거의 이제 하단에 보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뭐 크게 바뀌지 않으면 비슷한 걸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캡처해왔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중진공이든 뭐 소진공이든 어디든 간에 융자 제한 기업들이 있어요. 대출을 안 해주는 기업. 네네. 어떤 데를 안 해줄 것 같아요? 뭐 신용이 안 좋은 그쵸, 회사라든지 그쵸. 네. 뭐 매출이 뭐가 안 좋다라든지 네네. 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휴폐업, 뭐 세금 체납, 그러니까 원래 안 될 만한 업체는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하단에 보시면 네. 회사가 너무 우량해도 안 돼요. 그렇네요. 우량 기업 여부를 보는 데가 있네요. 네네. 네. 회사가 너무 커도 안 되고요. 그리고 2년 연속 적자 기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부채 비율 초과의 기업, 이런 것도 안 되고 다 재무제표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자 보상 배수,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이자를 못 낼 만한 정도가 되면 또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많은 대표님들이 이거를 간과하고 계세요. 근데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되고 적자일 때 보통 대출 많이 받으려고 야, 대출은 그때 필요한데. 대출 필요한 사람에 가면 꼭 뭐가 안 된다고. 네, 그러고 대출 맞아요. 필요 없는 사람들은 우량 고객이시네. 네, 참 맞아요. 대출의 세계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분들은 그쵸. 또 잘 받은 네네.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 보면 융자 절차는 보통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이제 기업 정보를 입력을 하고요. 정책 우선도라는 게 있어요. 네. 오늘은 이제 주요 이제 그 목적인 것 같은데 저걸 평가한 다음에 그 결과를 안내해서 저기까지만 해서 이제 융자가 이제 신청이 된 거예요. 된 게 아니고 이제 융자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거죠.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네네. 부여받았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심사한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저기서 승인이 나의 대출자가요. 네. 여기서 보시면 어디가 제일 중요할 것 같다면 보통 이제 저 위에서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게 뭐예요? 그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중진공이 이제 자금이 뭐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한계가 있겠죠. 제한돼 있겠죠. 제한적인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그 금액이 더 축소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줄어든 거예요. 네. 그렇다 보면 당연히 그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안전한 기업한테 주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정한 게 일단 요즘에는 이제 올해부터 바뀐 게 옛날에는 선착순 접수였는데 올해부터는 네. 전수 접수를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정보다 많은 기업이 몰리면 네.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네. 평가를 해서 이제 순번대로 자른다 보시면 돼요.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책 우선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네요. 작년까지면 제가 그 시선 파트너즈에서 엿들은 얘기로는 네네. 아무리 좋은 기업도 광크를 못하면 네네. 신청조차 못하는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네네. 그런 걸 방지하고자 올해는 다 신청은 하게 해주고 네.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네. 기준에 맞는 기업들을 자르고 네. 거기에서 이제 맞습니다. 순서를 본다고. 네네. 예.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중간에 이제 뭐 개입된 분들이 클릭을 빠르게 해서 선택한 그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틀 정도 시간을 주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다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요런 이제 평가 지표들이 있거든요. 이게 빨리 한다고 된다는 빨리 하고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신청은 다 할 수 있는데 네. 준비가 잘 됐느냐 안 그쵸, 됐느냐 그쵸. 그게 네.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총 지금 올해 기준으로 이제 9가지거든요. 많다. 네. 그러니까 1번부터가 우선순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네. 9번 있다 해도 1번에서 밀려버리면 순번이 안 돌아와요. 그렇구나. 그 반대로 얘기하면 5번에 지금 3년에 특허 지식재산권 특허가 있잖아요. 네. 특허를 많이 낸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정책 우선도를 준비할 때는 네네. 이 1번부터 순서대로 준비하는 맞습니다.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좀 이제 고민해 보자는 게 오늘 취지고요. 네. 혁신 성장 분야는 내 그 사업의 분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바꿀 수가 없어요. 그쵸. 한번 정해지면. 그쵸. 내가 도소매 사업인데 제조를 할 수도 없고 제조인데 도소매를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니면 아예 그 분야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겠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 금속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갑자기 로봇을 만들어. 불가능하잖아요. 그치. AI로 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저거는 아예 정해져 있는 사업 분야라서 저거는 어떻게 우리가 건들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1번은 그냥 다 똔똔이다. 못 건든다. 신경 쓸 필요 없네 네. 그러면.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 분야가 있을 건데 네. 그게 해당이 되면 이제 가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네, 아닌 아니죠. 거네요. 네. 자, 버리고. 네, 버리고. 두 번째는 첫거래 기업. 네. 중진공을 내가 사업하고 나서 한 번 났었어. 그럼 일단 우선 배정이에요. 우리 쿠팡 이런 것도 처음 네. 거래하면 3,000원 네, 쿠폰 주고 하듯이 맞아요. 혜택을 네. 주는구나. 그 올해 특히 그랬어요. 올해 자금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네네. 첫거래 기업이 많이 됐고요. 두 번째 기업은 별로 안 됐어요. 그 두 번째 하려는 사람들은 그 기업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해드렸잖아요. 이번 네. 양보하세요. 그쵸, 이런 그쵸. 개념이네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첫거래 기업은 어차피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적어도 어째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패스. 그럼 그 다음번에는 이제 고용을 좀 늘려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은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고용을 늘려야 되는데 고용을 늘리면 좋죠. 다 돈이라. 요즘에 근데 매출이 많이들 빠지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데도 잘 되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저걸 하시면 이제 조금 그러니까 고용 창출 실적이 우리가 이제 상시 근로자 인원을 판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간으로 12개월로 남분해서 판단하는데 네.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4.1명이었으면 올해는 뭐 4.3명 이런 식으로. 그건 좀 조절이 가능해요. 네, 네. 지금이라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3번은 우리가 좀 개입할 여지가 네, 충분히 조금 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 유지 활동. 그 인재 육성 뭐 저기서 이제 그래도 기업에서 할 만한 게 내일 채용 공조 같은 거. 저거는 우리가 이제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랑 그래도 한 5년 10년 가고 싶은데 얘를 잡아볼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사에서 좀 일부 지원해주고 직원 일부 대고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못 나가게 잡아놓는 그치. 과 동시에 혜택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체험이라는 게 사업주도 좋고 네. 근로자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확실히 근데 실제적으로 사업주가 좀 부담되긴 해요. 왜냐면 더 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만한 대신 좋은 인력을 네, 좋은 인력을 근데 대출 받으려고 저걸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진짜 좋은 인력이면 저런 걸 하면서 그와 함께 대출에도 맞아. 플러스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업을 접더라도 내 직원이 내 사업을 물만한 직원이 있다 그러면 해볼 만한 거죠. 그런 직원이 있나? 그 정도까지 아니죠. 네네. 요즘 많이들 하더라고요. 많이들 내일 해요. 네. 네. 그리고 저기 가족 친화 인증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달에 접수를 했었어요. 네.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신청을 많이 안 했는지 한 8월까지 접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이제 당연히 가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저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특허나 이제 그런 산업재산권, 지식재산 그런 것들이에요. 특허 이런 쪽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기술성 평가에서 조금 더 저게 있으면 플러스 점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긴 하시는데 저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진 않아요. 될 기업인데 저게 있으면 추가로 그러니까 가점을 주는 거지. 안 될 기업인데 특허가 뭐 몇 개, 몇십 개 있다 하더라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있으면은 저기 있으면 될 기업이 저거까지 있다. 네, 그럼 맞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네, 것이고 맞습니다. 한도라든지 금리 면에서. 네. 근데 원래 안 될 기업인데 저거 준비했다고 너네 이제 대출 해줄게 이렇게는 안 된다는 맞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기술 혁신 분야인데
저기에 이제 연구소도 있고 벤처도 있고 이런 이노베이진도 있고 이런 것들 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 우리가 늘 얘기했던 네. 연구소, 벤처, 이노비지, 네. 메인비지 다 저기 6번에 해당이 되는 근데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연구소 벤처 이노베이지 있다고 해서 대출이 되냐?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순번에서 밀려요. 그렇네. 첫 거래가 들어오면 내가 아무리 다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네. 그래도 왜 우리도 그 청약도 네. 우선순위 올라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긴 그쵸. 하잖아요. 네네. 저것도 노력할 수 있으면 노력하면 좋죠. 그죠? 그 미리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연구소 벤처 메인비지 이런 게 꼭 대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혜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할수 어제 있는 제가 분들은- 다른 기업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은행에서 네. 금리를 인하하려면 메인비지 받으라 해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유용할 가치가 있는 인증 제도이기 때문에 그쵸. 해놓으시면 좋아요. 그렇죠. 네. 평상시에 저런 거 미리미리 챙겨 놓는 건 기본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있대서 되는 건 아니고 있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쵸. 없는 거보다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7번째는 직접 수출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희가 만약에 올해 지나고 내년에 가게 되면 올해 수출 실적 증명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수출을 해서 내년에 그거를 반영해야 되는데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 만약에 수출할 기회가 있으면 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저거는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면 이제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해놓으면 좋고 항상 23년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네. 24년도에 뭐가 결정이 나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정부정책 우대 기업 저거는 이제 계속 바뀔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저것도 내년에 가봐야지 알겠죠. 근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에서 또 이제 추구하는 방향이 거의 매년 크게 틀어지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참고해가면서 준비해가면 좋을 것 같고. 8번도 근데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이 네네. 뭐 할 수 있는 건 없겠다. 그쵸. 선정되면 좋은 네, 거고 네. 아니면 좀 아쉬운 거고.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됐는지도 안 됐는지 모르면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을 골고루 평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해 놓으시면 네.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 좋지 않을까. 그렇네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체크리스트예요. 중진공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다 진행한 다음에 거의 마지막 증에 저게 있으면 체크해달라 써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녹색으로 V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저런 것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고용창출 실적 보유기업이 있으면 체크되는데 없으니까 체크 안 된 거고요. 네. 내일침 공제가 가입돼 있으니까 체크된 거예요. 그리고 가족친화 인증은 물음표로 돼 있잖아요. 네. 저기 만약에 내가 있으면 체크를 하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채용 계획 기업 있잖아요. 네. 저거는 이제 뭐 6개월 이내에 저게 있으면 또 체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 체크리스트에서 많이 체크하면 좋은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럼 보시면 특허도 있고 이노비즈 뭐. 약간 이런 거는 대학생들 취업할 때 스펙처럼 네 맞아요. 기업의 네네. 스펙을 네. 체크하는 거네요. 미리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그 스펙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거 한 번씩 쭉 체크해 보시면서 네네. 우리 기업에 뭘 더 노력할 수 있나 이런 그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우는 것도 네. 도움 되게 당장 뭔가 이걸 해서 뭘 하자가 아니라 맞아요. 남들은 뭘 준비하는지도 알면 남 다 토익 준비하는데 나만 한자 공부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지표로도 사용하기 좋은 것 그 같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제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자기네 기업은 체크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왔어요. 고용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아까 고용 수익 높았잖아. 네. 그리고 첫 거래 기업이어가지고. 근데 다 했네 그러면. 본인이 느끼시는 거예요. 다음부터 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준비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저렇게 이제 저기 또 보시면 미리 또 준비할 수 있는 게 기술 지표 중에 네. 우측 하단에 보면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중이 5% 이상. 그러니까 연구 개발비를 매출액에서 5% 이상 쓰면 네. 자동으로 체크가 돼요. 어. 그럼 기술성에서 좀 인정을 해준다는 소리죠. 저기 연구소 있어야 체크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연구소도 있고 연구소로 이제 연구소 있는 게 외주를 줘도 돼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기 때문에 저것도 한번 미리 한번 체크해서 이제 신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액 대비 5%는 쓰고 그런 연구소에 있으면 세액 공제도 또 엄청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비용이 25%. 네. 많이 공부했죠? 네, 지난주에 이제 정전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지 조사가 많다. 그렇죠. 실태 조사가. 그게 무서운 거죠. 맞아요. 네.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보시면 요즘 이제 또 있죠. 수출 실적. 네.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저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여성 기업이면 이제 여성 기업 체크하면 되는 것이고. 네.
최대한 여기 체크를 네. 많이 할수록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중진공만 이러냐? 꼭 그렇진 않아요. 소진공도 그렇고 뭐 기보, 신보 어디서 가든 간에 네. 이런 스펙트를 갖춰놓으면 일단 마이너스 점수는 없어요. 좋으면 좋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도 우리 기업 홍보도 되고 이제 우리 기업의 이제 기술성이나 그런 것들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그 직원을 채용할 때 저 같은 경우도 네네. 오버스펙인 분이 면접 보러 오면 되게 부담스럽고 채용하기 어렵거든요. 네네네. 근데 기업들도 스펙을 준비할 때 네네. 오버스펙 되는 그런 개념이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되는 하면,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여건이 안 되는데 네. 어떻게 이제 좀 이렇게 약간 꼼수로 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연구소가 제일 그런 거죠. 실제로는 연구소를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데 되는데, 네. 세액공제나 이런 혜택을 네. 얻고자 네네. 억지로 막 연구소를 해놓으면 네.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탈인할 수도 있다. 탈이 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법인세에 이제 해명자료 요청하는 것처럼 네. 그런 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네. 그거 딱 그 공문 받으면 네. 아 뜨거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연구하는 기업이 아니면.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 좀 꼼꼼하게 고민해 보셔가지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제일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대표님들은 바빠요. 근데 사고 터지면 대표님이 가야 되니까. 그치. 직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치. 대표는 대표니까. 네, 직원 보낼 수 대표들의 있으니까.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사장님들 마음 잘 압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사장인데 참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거다가 이제 준비하라는 거 많고, 맞아요. 애들은 말 안 듣고, 네. 내가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네. 그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한 삼국지를 10번 더 읽어야겠어요. 그래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해내셨으면 하는 바람에 좋습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자, 이런 거 준비하시. 네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현재가 4분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많죠. 되게 많네요. 네. 그러니까 야. 솔직히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 할 네.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1번 연구소. 어. 제가 이거 오래 걸릴까요? 제가 알기로는 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그쵸. 예상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빨리 하신 분 하루 만에 하셨거든요. 이세현 대표님? 그분 다들 신기해하더라고요. 신기해. 뭔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비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뭔가 이제 다 이제 주변에 누굴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다른 분 최현진 선수 뭔가 제일 빨리 하는 게 3일이었다고 네, 맞아요. 하던데 네네. 보통은 일주일 걸린다. 네, 보통 일주일. 그러니까 원래 이거 나와 있는 건 열흘이라고 하는데 네. 예, 최대 열흘인 거고요. 보통 일주일 내로 나오긴 해요. 보완 네, 없이 네. 하면.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최현진 이사님도 이제 촬영을 했지만 벤처기업 확인 제도도 네. 혁신 성장 유형이 아직까지 유효해요. 네. 아직까지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 초 정도까지는 네. 예, 준비할 수 있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특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비하면 뭐 우선 심사 등 해가지고 네. 내년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좀 시간을 땡길 수가 있고요. 뭐 주식재산 경영인증 그리고 5번 아까 말씀드린 수출 기업 인증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준비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쭉 보면 내가 우리 기업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일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번 분기에 좀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아마 네. 기업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노력할 거리들은 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뭘 노력하면 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노력을 못 하는 거거든요. 네. 또 사장님들이 엄청 노력하니까 사장을 하시는 거지. 그렇죠. 게으른 분들이 사장하지 않습니다. 게을름 못해요. 절대 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업체들 가보면 항상 제일 먼저 오신 분들이 사장님이세요. 맞아요. 네. 문 열고 문 닫는 게 저예요. 네. 그래야지 다들 그러실 거야. 네,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맨날 뭐 사장은 팬티맨 굴리는지 알지 네. 네. 하는 게 엄청 많아요. 맞습니다. 자, 사장님들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준비하고 나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뭐냐면 4분기에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네? 4분기에 뭘 해야 될까요? 4분기에? 네. 지금 분기에 할 수 있는 것들. 음... 아까 좀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매출 비율을 맞춰야 되나? 그것도 있고요. 네. 당연히 매출도 이제 작년보다 좀 높아져야지 네. 좋은 건데 다 이게 그 우리가 매출 어떻게 늘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매출 다 떨어졌는데. 네. 네. 그런 것들보다는 기업의 이제 그 스펙을 좀 갖추는 작업을 미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년에 보는 지표들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부채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네. 근데 그런 것들 내년에 맞추려면
그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좀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네. 세무사 사무실 통해 가지고 가결산을 좀 먼저 받아 가지고 네. 올해 한 해를 좀 정리하는 작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고용 관리.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 이제 고용 증대로 이제 세액 공제 받은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고용 인원이 만약에 줄어들었다면 지금 이제 그 인원에 대해서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사상국이 이제 연말에 이제 기업에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좀 성과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4사분기에 있기 때문에 가결산 이런 걸 미리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가결산이 뭔지는 아시죠?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미리 이제 내년에 결산을 해야 되는데 올해 미리 이제 좀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 협조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해서 좀 결산을 좀 미리 한번 받아볼 수 있는지 협조를 구하면 네. 충분히 이제 도움을 주시거든요. 네. 네. 물론 바쁘시기 때문에 네. 세무사무실 별로 안 좋아하겠네. 네, 비용을 조금 주시더라도 네. 우리가 내년을 위해서 좀 저걸 좀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고용 관리도 말 그대로 이제 고용 증대로 인한 세액 공제 같은 것들 받은 업체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기업들은 이제 고용 인원이 줄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인원 맞추는 것들도 미리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좀 조절하는 것들,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인증 관리 전략, 저것도 이제 좀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증 같은 것들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출은 지금 솔직히 쉽지 않아요. 올해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런 걸 좀 준비해서 내년에 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항상 이 연말이 다가올 때 네네. 연말 넘기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이 사람들마다 네네.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 광범위하긴 하지만 네. 많은 것들을 말씀을 주셨고 네.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업들이 자가 진단을 좀 해보시고 노력할 포인트를 네네. 짚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가 막상 또 하려면 또 어렵거든요. 맞아요. 뭐 이런 거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지? 안 그래도 내일 거래처에 돈 안 줘서 고민해 죽겠는데 네. 막 그거 해결하기 바쁜데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쪽집게처럼 도와주시는 과외 선생님이 이제 우리 이사님 이시기 아유. 때문에 다음에 이런 것 네. 좀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박보영 이사님과 함께 네. 전화로 간단하게 이야기만 나누셔도 네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